2019년 2월 14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국제면으로 가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봄 땡땡땡 마두로 구호품 거부에 뿔난 국민들, 이런 헤드라인이고요. 그 사진 한 장이 그냥 간단하게 실렸는데요. 이 사진 내용이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네요. 사진을 보니까 길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정권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한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짤막한 그냥 기사와 사진이 한 장 실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예, 거의 뭐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잠깐 그 베네수엘라의 그 지금 사정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베네수엘라는 그 남미에 있어서는 최대 산유국입니다. 예, 그리고 통화가 볼리바르화를 써요. 예, 근데 이게 작년 2018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137만 %에 달했습니다. 137만 %.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이 정도면 이거 거의 뭐 못 살죠. 이거 어떻게 삽니까? 거의 뭐 사람을 죽여놓다시피 하는 그런 살인적인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래서 이 물가가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어제만 해도 뭐 치약이 1,000원이었는데 오늘 가니까 뭐 200만 원, 300만 원 막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필품이 다 동이 나버리겠죠. 그래서 그 극도의 그 국민들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에 이 베네수엘라의 국민이 대략 한 3,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230만 명 정도가 이 페루나 뭐 콜롬비아 뭐 이런 그 가까운 이웃 나라로 다 엑소더스, 즉 탈출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이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냐면 심지어 최근에는요,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으로 거의 20만 명 정도가 다 탈출을 했대요. 스페인으로 다 몰려갔는데, 이들 중에 그 일부 여성분들이, 예,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매춘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또 뭐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네요. 예. 이 스페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몰려갔냐 하면은, 예, 그 베네수엘라가 과거에 스페인의 식민지였답니다. 예, 그래서 그 언어가 일단 통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국 절차도 좀 간소한 편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요즘엔 또 몰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의 정부가 현재 지금 그 부채가 2017년도에 한 39억 달러 정도 됐는데, 작년 2018년도에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그래서 부채가 지금 약 160억 달러 육박을 하고 있다. 예.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 이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그 원인을 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그 원인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실정. 그래서 그 우고 차베스라는 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차베스. 예. 이분 때부터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요. 예. 그리고 거의 그의 뭐 정치적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니콜라스 마두로. 이 두 아저씨의 실정 때문이 아닐까. 즉, 총 수출에, 아까 그 최대 산유국이라고 했잖아요. 총 수출의 90%가 원유, 가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옛날에 고유가 시절이 있었잖아요. 왜? 심지어 뭐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정도로 그런 고유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온갖 선심성,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마구마구 뿌려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전 국민 무상 의료, 병원 가는데 돈이 안 들어. 다 공짜야. 그리고 무상 교육 다 공짜. 식품 보조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구마구 뿌려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그 수입하는 그 양 수입액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다 연쇄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또 줄어버립니다. 급감해버려요. 외환 보유액이. 근데 이제 그 설상가상으로 고유가 시절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수입이 급격히 또 줄어듭니다. 이게 다 도미노 현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세수가 줄면 이걸 어떻게든 메꿔 넣으려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정부가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137만 %에 육박하다.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이 정도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물가가 천정부지를 치솟는 건데 하이퍼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통제 범위를 벗어나 버린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돼 버린 거죠. 그래갖고 2018년도 작년 5월 달에 이 마두로 아저씨가요. 조기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선이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당선이 됐어요. 그래갖고 임기가 6년이 더 연장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 우리가 보통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태양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2개가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2명이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마두로 이 아저씨가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저씨가 있고 이 과이도라고 하는 새로운 분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30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현재 그 국회의장이래요. 근데 이분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좀 나뉘어져 갖고 대통령이 2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제 마두로 진영, 즉 마두로를 지지하는 우리 편이 있고 과이도 이 아저씨를 지지하는 우리 편 이렇게 돼서 이제 편이 갈려져 있다. 그래서 마두로 우리 편 누군가고 봤더니 러시아, 그죠? 중국, 이란, 쿠바, 볼리비아, 헤즈볼라는 무장단체인데 하여튼 이쪽이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요. 현재 과이도 우리 편은 어디냐?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미국과 그 서방 그 G7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맹국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쌓인 전국이 돼버렸고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 마두로 대통령이 아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좀 돕겠다고 구호 물품 이런 거를 막 보내려고 하는데 이 마두로 아저씨가 거절을 하고 있답니다. 거부. 보내지만 안 받아. 이러면서. 그래서 왜 안 받는데 좀 받아.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니네 거 받아 먹으면 니네가 우리 내정 간섭하려 들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명분을 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버티고 있답니다. 이 마두로 아저씨가. 국민들이 지금 뭐 굶주림에 지쳐가고 있는데. 미국이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가요. 우리가 또 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아까 제가 우고 차베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 뿌리가 보면 베네수엘라가 이 우고 차베스라는 그 전 대통령 이분이 그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차베스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사회주의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차베스식 사회주의 복지 정책을 차비스모라고 부른대요. 차비스모.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뭐 해석하자면 차베스주의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이때부터 이 아저씨 때부터 시작이 돼갖고 이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라고 봐야겠죠. 예. 성공이라기보다는 좀 실패한 정책에 더 가깝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살펴볼 게 미국을 위시한 몇몇 나라들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두로 편이라고. 근데 중국이 이탈주즘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만약에 등을 완전히 돌려버릴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봐도 이거 명분이 너무 약하다. 마두로 아저씨가 하는 게 보니까 그렇게 뭐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괜히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표적인 게 미국인데 얼마 전에 그 군사 개입 뭐 이런 얘기도 넌지시 흘렸잖아요. 우리가 군사 개입도 할 수도 있다. 여차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또 골치 아파지는데 일단은 현재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그 경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PDVSA라고 그러는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그 마두로 정권의 돈줄입니다. 돈줄. 예. 그래서 이 돈줄을 끊으려고 미국이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뭐 대북 제재도 그렇고 뭐 이란 제재도 그렇고 보면은 일단 돈줄부터 끊고 보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이제 굶겨 죽이려고 하는 작전이죠.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가 미국 내에 몇 개 그 자산을 갖고 있나 봐요. 근데 이거를 다 동결을 시켜버렸다. 예? 돈줄 끊으려고. 그리고 마두로 정권으로 그 송금, 돈 보내는 것도 다 막아버렸다. 차단, 못 보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도 시사하고 있다, 지금. 그럼 미국은 자기네 나라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요거는 그 옛날부터 사실 그래 왔습니다. 옛날부터. 뭐냐면 이게 이제 중미, 남미, 아메리카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그 멕시코라든가 그다음에 그 남미 대륙에 있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뭐 이런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제 중남미, 묶어서 그냥 중남미 아메리카, 즉 중남미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남미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미국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멕시코하고 미국은 뭐 서로 국경만 맞닿아 있고 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앞마당이야, 자기네 앞마당. 예? 이 마당이 근데 좌파 사회주의를 다 물들어 버리면, 예? 큰일을 하는 거죠.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무엇보다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 무슨 경험? 그 쿠바 사태라고 1962년도에 일어났던 건데요. 그때만 해도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소련하고 그 미국이란 냉전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소련이 그 쿠바 역시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쿠바 역시. 그래서 그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는 거는 뭐예요? 거기다 미사일을 배치해 놓겠다는, 갖다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 바로 코앞에다가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네를 향해서. 시겁했죠. 그래서 그때 전쟁 한번 터질 뻔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건 뭐 미사일 기지는 설치가 안 되고 철회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중남미 쪽이 절대로 빨갛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사회주의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국이 언제든지 중남미 좌파 정권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미국 코앞에다가 대고 공격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그런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은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미국이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사태는 여기까지가 진행이 된 거고, 모르겠습니다. 뭐 과이도하고 뭐 국민들 주장 그 요구하는 내용은 마두로 정권 물러가라 이거죠. 뭐 아저씨 물러가세요. 그러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자 이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끝으로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난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당시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버니 샌더스인가? 그 아저씨가 물론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렸지만 돌풍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 정작 미국 본토에선 다음 대선 때 사회주의자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사회주의적 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분들 몇 분께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정작 미국 본토에서는 또.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재선에 성공하려고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즉 다시 한번 하려고 들지 않은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우리나라 생각이 자꾸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제가 뭐 너무 심한 비약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뭐 좀 걱정이 되네요. 이 베네수엘라에 보면서 저는 살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 털기는 오랜만에 국제면, 그 중에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